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큰 것이 언제 오느냐라고 다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답답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요, 좀 딱해 보입니다. 큰 것을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뭐 10분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주요한 어떤 정보라든가 영상을 퍼나르기를 통해서 지인들과 공유라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큰 것 언제 오는지 누워서 감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봐도 큰 것이 지금은 올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어떤 마음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는 시점을 제가 대충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해결되는지도 생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복귀시켜, 이 생각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없습니다. 0입니다. 어쩌면 상당한 시간 뒤에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길을, 새로운 복귀, 이런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지금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려면 벌써 도와줬어야 된다. 이제 와서 변종만 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장사꾼이라더니 중국 견제할 거였음 탄핵 전에 도와줬어야지, 우리나라 기업 미국으로 다 가니 좋나, 이런 식으로 제 영상에 댓글을 다하셨던 분인데, 제가 여기 답글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댓글 최상단에 이제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분이 아마 이걸 삭제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늦었다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다 잘렸고 뭐 이제 꼭 감옥 갈 것 같은데, 트럼프가 도와주려면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고, 그리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일이 우선이에요. 미국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근데 미국 자국의 부정선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누구도 지금 여기 사법 처리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뒤에서 푸시하면서 미국 공화당이 특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부정선거 특검입니다.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미국부터 해결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 것도 같이 해결하는 거죠.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만을 따로 떼내가지고 한국 우선, 이건 되지도 않고 방법도 아닙니다. 순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한국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대통령이 아니고 빅픽처,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이번에 워싱턴 폭로였고요. 트럼프의 빅픽처는 결국 중국의 세계 전략과 부딪히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이 전쟁이라든가 무력을 동원해서는 도저히 미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정규 전술로 간 겁니다. 통일 전선 전술인데요. 이거는 뭐 모택동의 전술이죠. 김일성의 전술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구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주요한 국가, 자신들의 이제 관심 갖는 나라에다가 친중 세력을 요소요소에 이제 포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통해서 왕후닝이 총책이라 그러죠.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친중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국을 두 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 미국, 이 이제 전략입니다. 이 이제 전술이죠. 이것이 이제 왕후님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한국 대 한국으로 쪼개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일본도 지금 쪼개지고 있다 그래요. 일본도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양상을 보게 되면 저기도 뭔가 수상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 깨끗한 나라는 대만밖에 없어요. 대만에 대해서 공작을 저들이 가장 열심히 할 텐데도 안 먹히는 이유는, 대만은 사전투표가 없어. 부재자 투표까지도 없어. 거기는 무조건 당일 투표 와서 해야 돼. 그리고 개표 과정도 너무도 투명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공작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부정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하나로 합치자라는 세력들이 자꾸 지는 거예요. 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오히려 독립파들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해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요. 너무도 많은 나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여러 나라, 중국 주변 국가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부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개입하는데 미국 선거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데 중국이 못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러시아도 아마 조만간 친중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장난을 칠 거요. 근데 푸틴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겁을 좀 내고 있지. 사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는요 서로 경쟁 관계고 적대적입니다. 사실은 근본은 적대적이에요. 근본은.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력 대국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기본 속성은 그 둘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 왕후닝 이런 체제가 계속되면은 러시아까지도 친중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벌일 겁니다. 남미도 지금 많은 그런 현상들이 터졌고 뭐 중남미 전체가 다 그래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스페인도 마찬가지, 동유럽도 마찬가지. 난리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죠. 미국부터. 자, 대한민국 이슈를 해결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자, 어떤 분이 주신 댓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방위 조약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선거 조작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지금 그 대북 송금건으로 걸려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빼박 명백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미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거는 너무도 문제가 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친중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죠. 벌써 이것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미국이 이재명을 대북 송금건으로 처벌하는 법을 의회에 통과시키는지 직권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빨리 붕괴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는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북 송금건 같은 이런 이슈가 되겠죠. 이 두 개로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다만 그 시기는 언제냐라고 못 박는다 그러면요.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거기가 특검이 뜨고 무슨 뭐 의회 차원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상원도 지금 장악했지. 하원까지도 다 장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이가 그런 상황이죠. 의회,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까지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장악, 중앙선관위 장악.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끝판왕급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냥 국가기관의 장악력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트럼프 또한 그래요. 트럼프 또한. 대부분이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그 대부분이 보수 그 대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이죠. 자, 민경욱 의원이 전 의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속보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가 법무부에 이어 법무부가 뭡니까? 여기는 그냥 수사기관과도 연결된 어떤 그런 정부 부처 아닙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 DNI에게도 방금 전달됐습니다. DNI 국장이라고도 하고요. 국가정보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죠. DNI는 CIA와 NSA, FBI, DIA, NGA 등 18개 정보기관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제 툴시 게버드라고 여성이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여성이면서도 얼굴도 예쁘면서도 굉장히 장대한 기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모아 출신인데 원래는 민주당 계열이에요. 민주당 쪽에서 그 하원 의원도 몇 번 했는데 성향이 트럼프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말을 갈아탄 케이스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장이라고 하는 요직 중에 요직에 지금 앉아 있는데 군인 시절도 좀 거쳤던 그런 강성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이익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구현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마가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국가정보장으로서 이 툴시 개보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에도 전달됐지만 그리고 이제 이 모수단 같은 분들이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는데요. 거기는 또 미국 국무부와 또 연관이 된 그런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 그걸 했기 때문에 모수단이 말이죠. 또다시 그런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보직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뭐 그 비슷한 또 다른 어떤 보직도 가질 수가 있겠죠. 착착착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칼을 뽑았다. 이제 칼집에 있던 칼을 드디어 뽑은 겁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1단계인 거죠. 마무리는 3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3단계에서. 2단계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법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은 법의 나라입니다. 법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통령 힘만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요게 2단계고요. 3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냥 끝장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을 짧게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 여론의 동향을 또 많이 살펴야 돼요. 미국은 여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이 빼박 팩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반 트럼프고 어떤 그 좌파적 코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이 명확하면요. 그거 앞에서는 다들 고개 숙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동과 어떤 저항이 있겠지만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이 가는 길에는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리스트 혹은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다. 그 PC주의 이런 것과도 지금 대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민주당과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이 지구촌을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어떤 그런 엄중한 비밀 조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조직인데 그것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도 지금 싸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고 다 들어갔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본격화,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3라운드,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2단계까지는 그냥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가서 드디어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는 한판 대반전 드라마를 우리가 저기 영화 보듯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을 제가 짧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봐야 된다. 1, 2단계에 아마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까지 가자면 한 1년 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언론이라든가 국내 여론, 국내 정치권, 국내 주요 언론사들도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뚝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짐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누리 PD 너 말해봐 언제 큰 거 온다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제일 우스운 일입니다. 큰 것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미국 자신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당장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거든. 한국의 이슈나 미국의 이슈가 똑같다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 전술이 저렇게 시간이 걸리고 잡기가 힘든 겁니다. 원래 진짜 전쟁이면 벌써 끝났죠. 미국의 승리로.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